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2020년 10월 19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밤 11시 12분쯤 됐네요. 밤 11시 12분이요. 사라졌습니까? 제가 시간을 보이는 거는 나중에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왜 안 켜지냐. 네, 11시 12분이었답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는 진실게임, 지난번에 했던 거 연장성입니다. 그 연세 높으신 분들은 대한뉴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영화관에 가면 대한뉴스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신이 지금 KTV라고 하는 매체인데요. KTV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청와대와 KTV에서 공개한 북한 통지문이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방송을 할 소재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시체가 없다면 그게 살인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도 깊이 취재했던 사건이고요. 바로 이 사건이 북한 통지문 사건이 그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이 통지했다고 하는 그 통지문 원문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회사에 갔더니만은 대통령 비서실이 비서실장 명의로 발행한 공문을 저희 주관동화에 보내왔더라고요. 북한 통지문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북한 통지문 관련한 오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는 북한에서 보내온 통지문이 두 개가 있다고 한 적이 없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하나 실었다가 바꾼 적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그것이 진실이니까 이제 주간동화 보도가 오보다. 뭐 그러면서 쭉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도 오보를 할 수 있는 기자니까 차츰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한국일보 인터넷판, 문화일보, 뉴스웨이는 기자가 찾아냈던 것과 같은 문제의 통지문을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몇 개 더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2020년 9월 25일 오후 14시 46분, 그러니까 오후 2시 46분 입력한 걸로 되어 있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전문 김정은 사과, 불법 침입자 규정 따라 사살, 부유물만 소각,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했다 식의 반말체와 존대체가 병존하고 니은자 조선노동당으로 표기되어 있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북한 통지문, 같은 통지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하도 많아갖고 일부러 확인 안 했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비슷한 시간에 입력한 중앙일보 기사에도 역시 기자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과 같은 북한 통지문이 실려 있습니다. 즉 청와대 사이트에 공개되는 것과 다른 북한 통지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문제의 통지문을 입수한 언론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통지문이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시비까지 나옵니다. 저도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혹시 실수를 할까봐 수정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매체들은 다 언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3의 기관이죠. 근데 제3의 기관의 언론만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서 KTV를 쳐보니까 KTV 국민방송은 대한민국의 공익 채널 케이블 방송국이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KTV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현재 원장이 성경환 씨로 돼 있더라고요. 그분의 인사말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일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국민방송입니다. 쭉쭉쭉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KTV 국민방송을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현대사를 영상으로 기록한 독보적인 자료 대한뉴스입니다. 네. KTV 국민방송은 대한뉴스를 만들었던 국립영화 제작소가 현대에 맞게 진화하고 발전한 정부정책방송기관, 가로 열고 한국정책방송원입니다. 네. 한국정책방송원이라는 정부 정책방송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매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설명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방송은 정부 정책을 수혜자인 국민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또 쭉 나가다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 정책과 공공정보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여기서 우리는 KTV입니다. 대한뉴스의 후신이죠.
우리가 남긴 영상 기록물들을 지금은 물론 후대에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그런 설명이겠죠. 네, 이런 인사말이 쓸려 있고요. 거기에 또 KTV 미션 및 비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클릭해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때 표가 있던데 거기에 표에 보니까 전략 소통 강화라고 하는 전략 방향 중에 하나 전략 소통 강화가 있고, 그런 전략 소통 강화에 전략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는 국민 공감 정책 방송 강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과제로서 1. 주요 현안 국정 아젠다에 대한 정책 소통 강화, 2. 사람 중심 콘텐츠 기획 제장, 3.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약간 혀를 찼죠. 왜? 평창올림픽은 끝난 지 거의 만 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평창올림픽을 올려놓고 있으니 홍보를 무슨 뭘 강화를 해. 다 끝났는데. 그럼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성 원장한테는 KTV 운영을 정치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그건 그렇지만 첫 번째로 해놓은 주요 현안 국정 아젠다에 대한 정책 소통 강화라는 그 이행 과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유효할 이행 과제에 건 확실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자, 이러한 일을 하는 KTV가 지난 9월 25일 서훈 안보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통지문, 그 문제의 통지문을 발표하는 것을 방영해서 보도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나요? 네. KTV 화면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딱 볼 수 있는데 이 주소도 띄워놓겠습니다. 보시고 상단에는 연단의 서 원장이 발표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단에는 서 원장이 하는 말을 그대로 활자로 쳐놨습니다. 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화면과 이 글을 대비해서 보면 재미있는 게 발견됩니다. 이제 서 원장이 이제 발표를 하죠. 인사를 합니다. 먼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일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북측에서 우리 측에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 더 있네요. 발표하는 내용은 북측이 보내온 전문입니다. 라고 한 후 북한의 통지문을 읽어갑니다. 네, 이 부분까지는 동영상에 나오는 서 원장의 말과 이 서 원장의 말을 글로 옮겨놓은 하단에 있는 글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북한 통지문을 읽으면서 서 원장 말과 밑에 있는 글이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동영상으로 나오는 서 원장의 말은 지금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제가 그 후에 등장한 거 아니냐고 한 북한 통지문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KTV 화면 하단에 있는 글은 제가 이정원 기자가 문제 제기했던 지금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것과 다른, 제가 주간동아에 보도했고 이정원 TV에서도 했었고 한국경제,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에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했다라는 반말체하고 존대체가 병존하고 니은자 조선노동당으로 되어 있는 문제의 통지문이 실려 있습니다. KTV에. 정부 공식 기구라며. 코미디 같아요. 근데 이 KTV에서 나오는 서 원장 말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근데 이거 뜻밖의 거가 발견되더라고요. 그 해수부 공무원을 향해 북한 사람들이 갔을 때 공포탄을 쐈는데 북한식 표현은 공탄입니다. 공탄. 근데 서 원장은 공포탄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청와대 사이트에는 지금 공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KTV에 나오는 서 원장 발언은 공포탄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과 서 원장의 발음 나오나요?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근데 제 이정훈이 하고 아까 그 여러 매체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최초라고 보이는 그 북한 문제의 통지문에는 공탄도 공포탄도 아니고 그냥 공포로 되어 있습니다. 공포로 된 게 있고 공탄으로 된 게 있는데
서 원장은 발음을 가세히 들어보면 공포탄으로 읽습니다. 이건 또 뭐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래 위 그러잖아요. 북한은 위를 우라 그럽니다. 우. 뭐 경상도 가면 우에 있잖아. 그렇게 우라 그러는데 지금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북한 통지문에는 부유물 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몇몇 매체가 잡아내서 이거 뭐야 하고 문제 제기했던 북한 통지문에는 부유물 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서 원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읽었느냐? 부유물 위에라고 읽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뭐 착각을 하신 건가요? 우에로 돼 있는데 위에라고 하신 거. 근데 공포하고 공포탄하고 공탄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죠? 그거는 확실히 글자가 다른데 우하고 위는 비슷하지만 여기서 제가 도대체 졸가리를 못 잡겠어요. 저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뭘 잘못 볼 수도 있고. 근데 KTV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냥 개인으로 뛰는데 이 사람들은 팀으로 움직일 텐데. 자, 정부 정책 방송기관에서 만든 프로에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지금 있는 것과 다른 문제의 북한 통지문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KTV에 실려 있는 이 문제의 통지문을 서 원장이 읽은 통지문과 또 달라요. 또 서 원장이 발음한 것과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것 또 달라요. 발음이. 이게 나 참 정리가 안 됩니다. 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를 알려면은 가히 수사에 준하는 취재를 해야 돼요. 강제로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수사를 해야 돼요. 이제 강제력이 없는 기자들은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오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탐사 보도를 하는데 탐사 보도를 하려면 본인들이 응하지 않고 뭐 안 만나주면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야 될 텐데 응하지 않을 거고 박지원 실장, 원장 좀 봐야 될 텐데 이 양반 절대로 저 안 만나줄 거예요. 서훈 안보실장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취재로는 한계가 있고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데 사정기관이 지금 검찰이면 완전히 뭐 추미애 장관 한테 휘둘리고 있는데 하겠습니까? 경찰이 하겠습니까? 이 높으신 분들 하겠습니까?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할 거 없이 가장 쉬운 거는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통지문 원문을 공개하면 공포탄인지 공탄인지 공포인지 그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부터 하자 이겁니다. 저희 제의입니다. 북한 통지문을 팩스로 받았다면은 어떤 번호로 어떤 루트로 왔는지 밝히고 팩스 원문을 보여주세요. 박지원 원장님. 국정원의 공작원이 북한 요인을 만나서 해외나 또 어디에서 만나서 받았다면 그 문서를 공개하세요. 그러면 시비가 없어지잖아요. 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청와대 사이트에 띄운 것만 있고 KTV에 띄운 것만 있고 서 원장이 읽은 것만 있으니까 시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전화로 불러주는 걸 받았었다면 그 사실을 밝히고 받았던 그 문서를 내놓으십시오. 북한이 전화로 불러줬다면 당연히 녹음을 했겠죠. 안 했다면 이건 직무유기인데 그 녹음한 걸 공개해 주세요. 북한 발음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받아쓰기 하는 사람. 저 받아쓰기 잘 못했어요. 국민학교 때 한 80점 정도 맞았는데 약간 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제가 왜 이런 제의를 하는가 하면 서훈 원장이 문제의 북한 통지문을 밝힌 후 서훈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주고받았다는 정중한 표현의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원문은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이렇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정중한 표현 보니까 그건 친서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온 건 청와대 앞 하고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표현에다가 뭐 종잡을 수 없는 반말을 했다가 말이에요. 니은자 노동당을 했다가 어쨌든 또 그 다음에 또 뭐 그걸 고친 게 존재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건요. 시체가 없었는데 시체가 없으면 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시체가 없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다라고 살인죄로 기소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웃기죠. 시체도 없는데 특정인이 죽었다고 그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건 제 이정훈이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가동산 사건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아가동산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대양 사건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오대양 사건은 깊이 취재한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아가동산 사건도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파고들었던 사건입니다. 1996년 12월로 이제 지금 뭐 인터넷에 있는 백과사전을 보고 저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건데, 12월 1일로 돼 있네요.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봐야 되나, 모여서 이분들 중에 몇 분들이 그 레코드 회사 제작사를 운영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어쨌든 모여서 한 사람들이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는데, 거기에 피해자라고 하는 30명이 아가동산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아가동산은 87년과 88년에 신도 2명을 무창히 살해했으며 이 중 1명이 안매장 됐다며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된 거죠. 본격화된 거죠. 이 아가동산이 여주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주지청이 수사에 나섰죠. 지청장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아가동산에서 교주로 불린 사람이 김기순 씨인데, 그분은 애기로 불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사를 해갖고 김기순 씨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 재판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3심을 마칠 때까지 여주지청은 아가동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2사람의 시체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가동산 일대를 막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막 그때 방송에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뼈조각 하나 못 찾았어요. 그럼에도 시체가 없는데도 사람을 죽였다면서 피의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고 구형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뛰어들었죠. 수사하는 걸 지켜보면서 저게 어떻게 살인죄가 되지? 그래서 이제 저도 관련 기록을 보고 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기록도 보고 하니까 어떻게 죽였냐 그랬더니 이렇게 토닥토닥 때렸대요. 그 벌을 주기 위해서 자기 룰을 위해서 법을 주어 때렸는데 죽어버렸다. 그래서 무서워서 안매장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죄라고 하는 건요, 원한이 있어서 내가 누굴 죽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그럼 반드시 죽이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치사죄라고 하는 건 죽이려고 하는 목적까지는 없었는데 막 싸우다 보거나 또 벌을 주다 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싸우다 죽이면 폭행치사, 뭐 교통사고로 내가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죽이면 그때 뭐 교통사고도 치사죄로 봅니다. 저는 시체가 없지만은 시체가 나오더라도 이건 치사죄가 아니냐. 그리고 시체가 나와서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야, 이건 무지하게 타격을 세게 했으니까 이거는 벌 준 게 아니라 사람을 원한에 의해서 죽인 거네 할 수 있고, 뭐 뼈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부러지지 않았다면 치사죄로 볼 수 있는데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진술자들의 말만 쭉 들어보면 토닥토닥 단체로 때리다 죽었다니까, 몇 시간에 걸쳐 때려 죽었, 몇 시간인가 몇 분인가 뭐 오랫동안 때리다 죽였다니까 치사죄로 봐야 되겠다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여주지청의 무리한 수사, 실체 없는 살인사건, 물증이 없다고 시사전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동아일보 오기 전에 썼어요. 몇 번을 한 2번 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주지청장이 또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둘이 또 과장에서 얘기하면 대판 싸웠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똑바로 하라 그랬어요. 저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까지 갔는데 살인죄는 무죄였습니다. 시체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시체가 있어도 치사죄에 가깝고 하니까 살인죄는 안 된 거죠. 그리고 대법원은 조세포탈, 아가동산에 관한 사람들이 아까 말한 레코드 제작사도 운영했고 뭐 모두 했으니까 조세포탈을 했겠죠. 뭐 횡령도 했겠고 그 안에 치고받는 폭행도 있었겠죠. 그거 인정해서 아가야한테 징역 4년, 벌금 56억 뭐 선고하고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랬을 겁니다. 네. 이 사건 제가 써갖고 뭐 한 몇 달 화끈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 청와대 비서실은 저희한테 보낸 공문에서 북한 통지문과 관련해 서원 원장 발표가 있은 9월 25일 이후 그 서원 원장이 발표하는 것을 게재한 사이트에는 로그인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북한 통지문을 바꾸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KTV처럼 정부가 발행하는 매체에도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것과 다른 문제의 북한 통지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훈 원장이 KTV에서 읽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혹시 여러분들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서훈 원장이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거긴 자세히 안 봤어요.
거기서 혹시 목소리가 나오면은 어떻게 있는지 KTV하고 다른 건지 또 더빙도 할 수 있잖아요. 의심하자면 많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지금 이 서훈 원장이 그때 9월 25일 발표한 거를 KBS, MBC, SBS, 뭐 채널A, TV조선 다 이렇게 나름대로 보도했을 텐데 그 풀 텍스트를 다 녹음한 혹시 갖고 있는 방송사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고요. 아까 제가 공포탄, 공탄, 공포 차이점, 부유물 위의 차이점 얘기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어떤지 한번 찾아주십시오. 독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저도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저가 혼자 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일방적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참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길래 이상하게 됐길래 이렇게 꼬여버렸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차분히 수사에 가까운 취재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좀 수사권이 없는 현재, 지금은 뭐 이렇게 제가 공개를 했으니 다 위축돼서 안 나오니까 좀 어려운데 이럴 바엔 차라리 북한이 보내온 문재인 통지문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풀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이 정부가 참 이상해요. 좀 이상해. 제가 옛날에 수지킴 사건을 썼을 때 처음에는 막 부정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하면서 그래 이 기자 쓴 게 100%다 맞진 않지만 상당 부분 맞네. 당신 이거 뭐야 하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디에 있지? 왜냐면 자기들도 오래된 사건이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터져나오면서 그때 제가 아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정의가 있구나. 근데 이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덜 보여요. 좀 이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언론이 이 정도 했으면 툭 해야 되는데 끝까지 우기고 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박원순 서울시장 변사 사건이잖아요. 화장도 해버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인을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살했다고만 했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 밝히지 않았잖아요. 윤미향 씨가 운영하던 그 마포쉼터의 소장이 자살한 거는 사인이 뭐라고 밝혔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혹이 많았는데. 근데 어떻게 굉장히 차기 대한민국 2인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신세를 진 사람이 죽었는데 사인도 안 밝히고 넘어갑니다. 밝히라도 계속 꾸역꾸 넘어가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는 그 아들이 뭐 영국에 가버렸다 그러고 또 채널A의 우리 이동재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막 그걸 검언유착으로 몰았는데 정작 검언유착으로 몰았던 검찰하고 특정 언론이 유착돼서 검언 공작을 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거 밝히라 그랬더니 쓸고왕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어휴 참 이상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또 지금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수익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걸 하겠다고 한 걸 막 저렇게 틀어막고 있잖아요. 틀어막고 있다가 뭐 내일 발표한다고.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예? 그리고 탈핵 정책을 추진한 거에 그 흑막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정부가 뒤죽박죽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서훈 원장이 읽은 통지문을 북한이 보낸 것이 맞느냐. 왜냐? 이 북한 통지문이 자작한 거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 북한이 만든 걸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손댄 거 아니냐, 수정한 거 아니냐, 온갖 의혹이 다 있는데 이거 풀기 위해서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정부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진짜 당신네들을 위한 괴로운 의견인데 아까 KTV 성경환 원장 인사말 읽었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 한 대목. 이건 KTV입니다. 우리가 남긴 영상 기록물들을 지금은 물론 후대에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성 원장은 인사말에 써놨어요. 그러면 후대에는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그 북한 통지문이 아니라 KTV에 있는 북한 통지문이 후대에 진실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KTV께 당신의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빨리 고치라고 하시라고요. 이건 정신 차리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제 이정훈 기자가 주장했던 게 제가 당장은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지만 후대에는 진실이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모순을 주려면 청와대 사이트하고 KTV 사이트를 정리하십시오. 통일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통지문 원문을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요, 북한하고 내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던 박지원 씨를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저는.
아주 노예하고 말을 뭐 워낙 많이 바꾼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국가정보학을 조금 뭐 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정보학 대학 교재에 한 챕터 쓴 적이 있고, 뭐 공작이라는 책도 쓴 적이 있다 그랬는데, 쭉 공부해 보면 국가정보기관장은 외국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외국 국적의 가족 중에 외국 국적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박지원 원장 형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죠. 거기도 못 갈 정도로 바쁘다고 뭐 그렇게 했길래 내가 무슨 쇼를 그걸 왜 공개하냐고. 형님이 미국에 있다는 것도 공개하면 안 되죠. 그것도 비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박 원장의 자녀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 국가의 충성은요, 조건이 돼야 충성을 합니다. 진짜 박지원 씨를 대한민국 애국자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왔던 북한 통지문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원문 내놓으라 이거예요. 자, 진짜 시체 없는 살인사건 또 만들지 맙시다. 그때 대한민국 여주지청 저한테 일개 기자한테 망신당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 공개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공개하시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가지고 북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해수부 공무원 죽은 공무원 아들에 대한 편지에 뭐 답신다고 북한이 사과했다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통지문을 읽었던 서훈 안보실장, 이분도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갖고 온 건 다 첩보잖아요. 북한에서 보냈다고 하는 친필이 확인된 친서도 일단 필적을 대조해보고 과거의 것과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학에서는. 처음에 갖고 오는 건 인포메이션, 첩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인포메이션을 정보라고 번역하지만 정보학에서는 첩보라고 합니다. 그걸 분석, 애널라이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 과장이 책임지고 한 다음에 그게 확실하면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분석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 과장이 책임을 집니다. 틀리면 그 판단 과장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박지원 원장이 들고 새벽같이 청와대에 왔다 그랬거든요. 나는 분석과 판단이 있었는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보학의 ABC를 어긴 겁니다. 박지원 씨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걸고, 저도 걸 겁니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 사인도 밝히지 않고 넘어간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건 진짜 밝혀야 됩니다. 북한이 보낸 통지문 원문을 박지원 씨는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읽은 서훈 씨도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밝혔는지. 왜 KTV하고 이거랑 두 정부 사이트가 다르게 갖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도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